정교하고도 세밀한 기계 가공,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도 멋진 기술인 선반 가공, 그 기술을 속속 파헤쳐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NCS 선반 가공의 21번째 시간이죠. 부속장치 사용 모듈의 작업 준비 및 설치하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선반 가공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실 선반 가공의 마이스트로 안상수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부속장치 사용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선반 가공에서 부속장치라면 척이나 돌림판과 같은 것들을 지칭할까요? 네, 맞습니다. 선반 가공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속 장치로는 주축에 설치하여 가공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척, 척으로 고정하기 어려운 대형 공작물 등을 볼트나 클램프,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때 사용하는 면판, 양센터 작업 시 회전센터 또는 정지센터로 가공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돌리개와 돌림판, 긴 공작물을 가공할 때 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하는 방진구, 그 밖에도 신봉, 센터, 절삭장치 등이 있습니다. 정말 종류가 다양한데요. 강사님,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부속장치의 점검과 각 장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와,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NCS 먼저 확인하고 실습을 함께 시청해 보실까요? 민사 학생, 오늘 실습 준비는 다 되었나요? 네, 강사님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부속 공구의 종류와 사용법 작성 방법에 대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부속 공구의 종류별 사용법을 작성할 때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염두하시고 미션을 수행해 보세요. 잘 할 자신 있겠죠? 예, 자신 있습니다. 부속장치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입니다. 척은 주축에 설치하고 특징으로는 가공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장치로 여러 종류의 척이 있지만 요즘 현장에서는 단동척과 연동척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단동척은 조가 4개가 있으며 공작물을 강력하게 조일 때 사용됩니다. 또한 불규칙한 공작물을 고정에 적합합니다. 조가 각자 따로 움직이므로 중심을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동척이 있습니다. 연동척은 조가 보이시는 바와 같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동척보다 조임은 약한 편입니다. 연동척은 원, 삼각, 육각봉 등의 규칙적인 외경을 가진 공작물을 가공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또한 연동척을 만능척이라고도 하는데요. 척핸들을 돌리면 3개의 조가 동시에 같은 거리만큼 이동이 됩니다. 다음은 면판입니다. 면판은 여러 개의 구멍과 가는 긴 홈이 있어 척으로 고정하기 어려운 대형 형상의 공작물을 볼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면판을 사용할 때의 장점으로는 공작물 고정에 형상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돌리기입니다. 돌리기는 양 센터 작업 시 척을 선반에서 떼어내고 회전센터 또는 정지센터로 고정할 때 사용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클램프 돌리기는 공작물의 왼쪽 끝에 고정하여 주측의 회전을 회전판에서 얻어 공작물에 전달해 주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방진구입니다. 방진구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이 고정식 방진구는 조가 3개이며 베드에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고속에는 롤러 방진구도 쓰입니다. 여기의 이동식 방진구는 조가 2개이며
왕복대에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이 방진구는 주로 탄성이 큰 공작물을 가공할 때 화이트 휨 방지를 위해 필요로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신봉 또는 맨들이라고 하는데요. 신봉은 구멍과 외경이 동심원이고 직각이 필요한 경우에 구멍을 먼저 가공하고 신봉을 끼워 양 센터로 지지하여 외경과 측면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부가장치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신봉은 조립신봉입니다. 자, 다음은 센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심압대의 축에 고정하여 가공물을 지지하는 부속품으로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센터가 회전하지 않을 때 이를 정지센터라고 하고 회전할 때의 센터를 회전센터라고 합니다. 단동척과 연동척의 고정 방법은 먼저 선반의 주축에 플랜지를 고정한 후에 플랜지의 튀어나온 곳과 주축의 구멍과 잘 맞춰서 고정한 후에 척을 고정해 줍니다. 이때 척의 고정 방법은 여기 볼트 구멍이 있는데요. 1, 3, 2, 4 순으로 조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판은 주축대에 면판을 먼저 부착을 해주고 공작물을 그 면판에 부착하여 고정을 해주고 센터를 맞춰줍니다. 자, 돌리기는 척의 한쪽 센터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돌리기 안쪽에 공작물을 끼우고 클램프를 조여줍니다. 그 다음 심압대에 회전센터 또는 정지센터를 끼워 부착을 해줍니다. 자, 먼저 고정식 방진구는 심압대 레일에 고정을 해주신 후에 이 세 개의 조를 공작물에 약간 부착하여 가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식 방진구는 왕복대에 고정을 해준 후에 공작물에 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맨드릴은 신봉의 지름을 공작물의 구멍 크기보다 약간 적게 맞춘 후 신봉 앞에 나사를 내주고 공작물을 끼운 후에 와셔를 댄 후에 너트로 조여준 후에 센터를 대고 가공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센터의 사용 방법은 공작물의 센터 구멍을 뚫어주고 심압대에 센터를 고정하여 공작물에 부착시켜 사용합니다. 선반용 부속장치들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척의 개념과 종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척이란 주축에 설치하여 가공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치공구로 고정 방법에는 조에 의한 기계적 고정 방법과 정기적 방법이 있습니다. 척의 종류로는 연동척, 유니버셜 척, 단동척 또는 인디펜던트 척, 콜릿척, 자석척 또는 마그네틱 척, 벨척, 그리고 유압척 또는 하이드라울릭 척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단동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동척 또는 인디펜던트 척은 조가 4개가 있어 강력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공작물을 고정하기에도 적합합니다. 그러나 조가 각자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단동척은 열처리한 경화강의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연동척 또는 유니버셜 척입니다. 연동척은 조가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동척보다는 조임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원, 삼각, 육각봉 등과 같이 규칙적인 외경을 가진 재료 가공에 편리하고 만능척이라고 불릴 만큼 핸들을 돌리면 3개의 조가 동시에 같은 양의 거리를 방사상으로 이동시켜 공작물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석척 또는 마그네틱 척입니다. 자석척은 얇은 공작물을 변형시키지 않고 편리하게 자석에 고정하여 절삭할 때 사용되는 척으로 공작물이 평면이 아니거나 대형 공작물일 경우에는 가공이 다소 어렵습니다. 또한 가공 후 잔류자기를 제거하기 위해 탈자기를 사용해야 하며 강력 절삭이 곤란합니다. 다음은 콜릿척입니다. 콜릿척은 터릿 선반이나 자동 선반 등에서 많이 사용되며
공작물에 탈착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높은 정밀도의 제품을 가공할 때도 사용되며 중심이 정확하고 봉제 가공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압척 또는 하이드라울릭 척입니다. 유압척은 공작물의 고정 및 해체를 에어척 또는 유압으로 합니다. 유압척의 특징으로는 작동이 간편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고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압척에 사용되는 조는 소프트조와 하드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벨척은 원통 주변에 6개 내지 8개의 볼트를 설치하여 공작물의 중심을 잡고 고정하는 척으로 불규칙한 짧은 공작을 가공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반용 부속장치의 두 번째로 면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판은 여러 개의 구멍과 가늘고 긴 홈이 있어 척으로 고정하기 어려운 대형 공작물 또는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을 볼트, 클램프, 앵글 플레이트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선반용 부속장치의 세 번째로 돌리개 및 돌림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돌림판과 돌리개는 양센터 작업 시에 척을 선반에서 떼어내고 회전센터 또는 정지센터로 가공물을 고정할 때 함께 사용되는데 돌리개의 종류로는 고든 돌리개, 굽힘 돌리개, 클램프 돌리개가 있는데 고든 돌리개와 원형 단면 절삭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클램프 돌리개는 사각형 단면을 절삭할 때에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돌림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 고든 돌림판과 복형 돌림판이 있습니다. 선반용 부속장치의 네 번째로 방진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진구는 공작물의 길이가 작고 긴 공작물을 가공할 때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하는 부가장치입니다. 방진구의 종류는 고정식 방진구와 이동식 방진구가 있는데 먼저 고정식 방진구는 조가 3개이며 베드에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고속 가공 시에는 롤러 방진구도 쓰입니다. 이동식 방진구는 조가 2개이며 왕복대에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이동식 방진구는 탄성이 큰 공작물을 가공 시에 바이트 절삭력으로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선반용 부속장치의 다섯 번째로 신봉 또는 맨드릴이라 불리는 치공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봉이란 구멍과 외경이 동심원이고 직각이 필요한 경우에 구멍을 먼저 가공하고 신봉을 끼워 양센터로 지지하여 외경과 측면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부가장치로 신봉의 종류로는 솔리드 신봉, 팽창 신봉, 갱 신봉, 조립 신봉 등이 있습니다. 선반용 부속장치의 여섯 번째로 센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센터란 심압대의 축에 고정하여 가공물을 지지하는 부속품으로 센터가 회전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정지센터라고 하며 센터가 회전할 때에는 회전센터라고 합니다. 센터의 끝은 일반적으로 미국식은 60도이며 주로 정밀 가공 또는 소형 가공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영국식은 대형의 공작물 가공에 쓰이는데 주로 75도와 90도인 것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센터의 작업용 부속품으로 또한 센터 드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작물의 센터의 끝이 들어가는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드릴입니다. 선반용 부속장치의 마지막으로 절삭장치가 있습니다. 절삭장치에는 테이퍼 절삭장치와 릴리빙 장치, 모방 절삭장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이퍼 절삭장치입니다. 테이퍼 절삭장치는 베드 평행에 대하여 공구대가 테이퍼 절삭장치에서 조정한 각도만큼 자유롭게 이동하며 테이퍼를 가공하는 장치로 테이퍼 가공 시 비교적 쉽고 빠르게 가공할 수 있으며 정밀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CNC 선반이 보급된 이후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릴리빙 장치입니다. 릴리빙 장치는 가로 이송대에 캠을 설치해서 공작물이 1회전하는 동안에
바이트를 일정한 거리만큼 전진과 후퇴를 하도록 하여 드릴, 탭, 호브 등의 날 여유면을 절삭하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방절삭 장치는 공작물의 형상과 똑같은 모형이나 형판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가공하는 장치로 모형이나 형판이 설치되어 있는 트레이서의 이동을 유압 또는 전기적인 장치에 의해 바이트를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부품을 가공하는 절삭 장치입니다. 모방 절삭 장치 역시 테이퍼 절삭 장치와 마찬가지로 CNC 선반이 보급된 이후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 및 편판 작업 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센터란 가공물을 고정할 때 주축 또는 심압축에 설치한 센터에 의해 공작물을 지지할 때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양질의 탄소강, 고속도강, 특수공구강 등으로 제작 및 열 처리하여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센터라 하면 정지센터를 의미하는데요. 주축이나 심압축 구멍, 센터 자루 모두 모스 테이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보통 센터, 세공 센터, 평 센터, 하프 센터, 베어링 센터, 파이프 센터와 같이 크게 6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 센터는 가장 일반적인 센터로 보통 센터의 선단을 초경합금으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공 센터는 지름이 작은 공작물의 부품을 가공할 때 바이트가 센터에 닿지 않도록 보통 센터를 부분적으로 가공한 센터입니다. 평센터는 공작물에 센터 구멍을 가공해서는 안 될 경우에 공작물의 단면을 평면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센터로 지지력은 다른 센터에 비해 다소 약한 편입니다. 하프 센터는 보통 센터의 원추형 부분을 축방향으로 반을 제거하여 제작한 센터이고 베어링 센터는 공작물과의 센터 간의 마찰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정지 센터의 선단 일부가 공작물의 회전에 의하여 함께 회전하도록 제작한 센터를 말하며 파이프 센터는 큰 지름의 구멍인 공작물을 지지할 때는 보통 센터로 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센터나 베어링 센터 선단을 크게 하여 구멍이 큰 공작물을 지지토록 제작한 센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면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판은 척에 고정할 수 없는 불규칙하거나 대형의 공작물 또는 복잡한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됩니다. 사용 방법은 척을 떼어내고 면판을 주축에 고정하여 사용하며 면판에 공작물을 직접 볼트나 클램프 등의 고정구를 이용하여 앵글 플레이트를 함께 사용하여 고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면판을 사용하여 공작물을 고정하였을 때 무게의 중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균형추를 달아 균형을 맞추고 가공합니다. 면판의 공작물 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규칙한 공작물을 선반에서 작업할 때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기계 진동이 심하여 기계 정도는 물론 제품의 품질까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물이 아니고 형상이 불규칙한 공작물을 선반에서 작업하고자 할 때에는 면판의 공작물을 고정 볼트나 누름쇠로 고정하여 가공하는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앵글 플레이트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데 앵글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가공할 경우에는 균형추의 설치 위치 및 무게가 알맞게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면판의 설치 작업 준비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판을 주축에 부착하고 공작물 크기에 따라 알맞은 앵글 플레이트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가공할 제품의 중심이 면판 중심에 오도록 하고 앵글 플레이트 위에 공작물을 올려놓아 누름쇠와 고정 볼트로 가볍게 죄입니다. 세 번째로 서피스 게이지를 베드 위에 놓고 면판을 손으로 돌리면서 동망치 등으로 앵글 플레이트와 공작물을 때려 가공 부분의 중심과 면판의 중심이 맞도록 맞춥니다. 네 번째로 중심선이 맞을 때 앵글 플레이트와 공작물의 고정 볼트를 강하게 죄고 그 반대측에는 파괴의 염려가 없고 착탈이 용이한
철제의 골이나 기어 등의 균형추를 가볍게 부착시킵니다. 다섯째로, 균형이 맞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은 면판을 손으로 돌렸을 때 회전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작물과 균형추가 조정되면 작업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돌리개, 신봉 작업을 위한 양센터 드릴 준비 작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센터 구멍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센터 구멍의 형상은 보통형인 A형과 못따기형인 B형, 그리고 묻힘형인 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 구멍의 형상과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센터 드릴은 센터를 지지할 수 있는 구멍을 가공하는 드릴로서 센터 구멍의 모양은 공작물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센터 구멍의 가공 크기는 공작물의 치수, 중량, 형상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가공하여 무리한 절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센터 드릴의 각도는 일반적으로 60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형 공작물 또는 중량물일 경우에는 75도와 90도의 센터 드릴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널링 공구 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널링은 각종 게이지의 손잡이, 측정 공구 손잡이 부분에 빗줄 무늬를 만들어 미끄럼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가공 기법으로 공구의 명칭은 널링, 롤렛, 깔주기 등으로 호칭되기도 합니다. 널링 작업 시의 유의사항으로는 작업 시에 널링의 산이 선명하게 가공되어야 합니다. 널링의 종류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눈의 크기에 따라 거친 눈, 중간 눈, 고운 눈으로 구분하고, 눈의 거칠기에 따라 황목, 중목, 세목으로 구분하며, 눈의 각도에 따라 평목과 다이아몬드형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제품의 형태에 따라 홈평목과 둥근 평목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사님,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각 부속 장치별 특징과 사용법을 잘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연동척에 대한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동척은 4개의 조를 갖고 있으며 개별로 조가 움직입니다. 장점으로는 조임력이 강하고 불규칙한 공작물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연동척은 3의 배수의 공작물을 고정할 수 있으나 조임력이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조건을 잘 맞춰서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사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하겠습니다. 민석군,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선반 주축에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1번 도구, 2번 면판, 3번 센터 드릴. 3번입니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선반 주축에 부착할 수 있는 장치로는 도구, 면판, 회전판, 연동척, 단동척, 콜리척, 유압척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바이트는 선반의 어느 부위에 장착해야 하는가? 1번 심압대, 2번 공구대, 3번 선반베드. 2번입니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드릴은 심압대에, 널린 공구와 바이트는 공구대에, 방진구는 선반베드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을 마친 소감은 어떤가요? 예, 오늘 강사님이 주신 미션은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런 미션을 주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속 장치라는 게 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장치별로 특징과 사용법을 적어놨으니까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실습에 대해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9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동척과 이제 연동척의 특징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적어야 하는데 제가 읽어봐도 조금 모호했던 것 같아요. 저랑 함께 작업하시는 분들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적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민서 학생의 실습 소감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강사님, 부속장치 사용법을 다른 작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비결 있을까요? 부속장치 사용법을 작성 시에는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여 다른 작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사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길 바라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